안녕하세요. 연양심 창립 멤버인 최혜원 변호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오늘은 지난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. 선배님,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면서 캠퍼스 고양이 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그러니까 저는 법을 하다 보니까 저 로스쿨 가게 된 계기도 연양심이었어요. 애들 학대하지 마세요. 때리지 마세요. 뭐 사료 이런 거 넣지 마세요. 그런 얘기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님 이거 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저 경찰 부릅니다. 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. 근데 좀 거기에 좀 충격을 많이 느꼈어요. 왜냐면 조금만 딱 내가 있었던 바운더를 벗어났더니 고양이 그렇게 하시면 죽이면 안 됩니다. 이랬더니 어쩔저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수단과 어떤 언어와 어떤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로스쿨에 갔고 제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물의 문수가 굉장히 적고 그럼 우리는 육식을 하는데 그럼 그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자아당착에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서 계속 모순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건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가 맞는 것 같고 일단 가까운 범주부터 결국에는 우리는 나아가는 거니까 가까운 범주부터 오는 것이 같고 결국에는 길고양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다른 생명체 우리와 함께 뭐 생태계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아무에게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약자라는 건 명백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위는 물건일지라도 이게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 괴롭힐 때 아파하고 고통을 드러낸단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결국 기본 규범인데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기본 규범인데 그 규범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가 약자인 동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규범이 그렇다고 하면서 훨씬 더 약한 동물은 괴롭혀도 돼. 걔가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해도 너는 걔를 찌르고 때리고 죽일 권리가 있어. 아무도 널 처벌하지 않아. 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규범과 맞지 않고 너무 큰 모순이고 그리고 그 해악이 결국에 인간에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길고양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.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비교법적으로 해외 사례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인간과 물건, 어떤 인격이 있고 물건이 있다는 그 사이에 있는 주체로 상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동물 얘기, 일권 얘기를 하면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 더 중요하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걔네를 괴롭힐 권리가 있냐? 그래서 저는 사실 동물권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진짜 권리로서의 동물권이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그러려면 바뀌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미국도 바뀌어야 되고 아마 관련된 특별법 구조도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연양심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?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사실 추억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뜻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든 지금 하시는 그 행동이 어떤 존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겁니다. 어떤 존재는 여러분의 행동 덕에 하루를 더 살 수도 있어요. 저는 그게 엄청난 무게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. 내가 사실 졸업하고 나면 되게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존재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저희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실 텐데 귀엽게 다가가려고 한단 말이에요. 우리 고양이들 귀엽지 않나요? 뭐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다가가는데 사실 그건 전략적인 차원이지 어떤 정체성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생각보다 활동을 하시면 되게 귀엽지만은 않을 수 있단 말이죠. TNR 할 때는 무서울 수도 있고 좀 맹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치거나 아픈 애들은 사실 마음이 안타깝지 너무 귀엽다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귀여움 자체는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기회에
지금 정체성, 어떤 자기 가치관이 확립되실 때인데 이때 단순히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동물권 내지는 아니면 이게 단순히 동물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체제, 약자와 강자와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공생을 해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시기에 운이 좋게도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향후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거나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보다 그래도 내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. 마지막으로 선배님께 캠퍼스 고양이란 땡땡이다.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? 나에게 고양이는 보은이었다. 근데 이거 제가 실제로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몇 번 한 얘기거든요. 아, 고양이가 보은했나 보다 라고 몇 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기에 결국에는 사회든 아니면 어떤 생명체든 도움이 되는 행동 그리고 내 영향력을 100% 받아주잖아요. 내가 오늘 밥을 안 주면 걔 굶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오늘 밥을 주면 걔 밥을 먹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자를 돌보거나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되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. 그 실제로 힘이 많이 되어졌어요. 나의 고향은